네, 안녕하세요. 란차입니다. 오랜만에 그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이 녹화가 10월 말이거든요. 네, 10월 말에 녹화를 하는 거인지라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것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좀 좋은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 대사관 베이징에서 2024년 베이징 K 페스타를 실행했거든요. 총 이제 43개의 부스를 운영했고, 뭐 농수산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의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전시 및 판매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양한 뭐 중국의 인플루언서들도 초대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전 코로나 시즌이랑 이제 작년에 개방을 했잖아요. 작년에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한국 기업에 대한 거를 널리 알리는 어떠한 행사, 그런 것들을 좀 하기가 애매모호했어요. 무엇보다 중국 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그 포스코 빌딩 왕징 쪽에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K 페스타를 하면서 다양한 뭐 홍보를 했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43개 부스가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K-팝 댄스, 뭐 태권도, 사물놀이, 판소리 등 뭐 다양한 문화 공연이랑 뭐 만들기 체험을 했다고 하네요. 조금 MZ세대들이 많이 모여서 뭐 이 문화에 대한 이해랑 뭐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가지 못해가지고 좀 가서 좀 구경도 하면서 녹화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뭔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 기업 자체 혼자서 뭔가 이벤트라든가 팝업 스토어를 열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시로 들자면은 불닭볶음면이 있거든요.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번에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팝업 스토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뉴욕에는 뭐 스플래시 불닭볶음면인가? 뭐 그런 불닭 이렇게 영어 발음도 똑같아요. 뭐 파이어 치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닭이라고 되어 있어요. BUL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도 최근에 들은 게 뭐 상하이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상하이에서 진행하는 거는 조금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약간 그 편의점, 패밀리마트에서 뭐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뭐 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챗에서 이제 상하이 허동이라고 뭐 상하이 뭐 이벤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정에서도 뭐 자세히 뜨지 않아가지고 많은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정말 작았다. 그냥 편의점 하나를 빌려가지고 콜라보를 한 거지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뭐 불닭볶음면에 대한 새로운 뭐 맛의 지평을 연다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뭐 프로모션 맛을 뭐 예를 들어 불닭 플러스 뭐 마라 맛이라든가 아니면 불닭 플러스 약간 그 수안차이라고 있거든요. 중국의 약간 절인 채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도전해 보거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처음 제가 보기에는 2023년, 2022년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번 2024년 말부터는 서서히 한국 기업들이 뭔가 활동을 보이고 있는 느낌이, 뭐 원형적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느낌이 보이고 있다. 다만 아시다시피 그 동남아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미국에도 많이 갔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다시 이제 중국 쪽에도 이런 이벤트라든가 활동, 결국에는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럼에도 중국 시장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격의 샤오미, 뭐 삼성, 애플 위협하면서 글로벌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샤오미 측에 관련된 것들을 꽤 많이 봐요. 샤오미가 그 포코라는 그 스마트폰, 초저가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되게
뛰어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샤오미 뭐 중국 제품, 뭐 중국 핸드폰, 스마트폰이다 해가지고 이미지가 약간 좋진 않겠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샤오미 이 스마트폰 제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한국에서 샤오미 폰을 썼었던 지인분들이 있거든요. 사용을 했을 때 한국에서는 묘하게 좀 느리고 발열이 심했습니다. 아마 서버에 따른 호환성 문제인 거일 수도 있고 뭐 데이터 서버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영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안 좋게 표현하면 뭐 해킹 때문이다, 해킹하기 때문에 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샤오미의 그 포코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이 샤오미가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인도, 아프리카에서 되게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팔리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 다들 노리는 게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쪽이잖아요. 그 미국을 노리는데 이제 미국 이제 대통령 당선도 있고 좀 샤오미가 눈치가 보이죠. 왜냐면은 괜히 미리 공격적으로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이제 관세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제재, 뭐 규제 정책을 당하면은 솔직히 샤오미 입장에서는 그만큼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겠죠. 저가 제품인 경우에는 저가 제품인 경우에는 다다익선, 결국 많이 팔면 팔수록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 뭐 샤오미는 이제 레드미 뭐 10A라든가 레드미 12C라고 표현하는데 뭐 기능, 뭐 스펙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각각의 호환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삼성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삼성 그 AS 서비스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을 계속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 폰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에 들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살면은 일단은 삼성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삼성 AS도 문제고, 그 삼성에 대해서 되게 한국에서 샀으니까 중국에 가져오니까 좀 쉽게 발열이 나는 것 같아요. 데이터 로밍도 안 하고,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을 모두 꺼야 됩니다. 한국에 관련된 거. 아니면 아예 그냥 유심칩을 바꾸면서 그때 전환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앱이 자동 종료가 되도록 만들던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핸드폰이 좀 느려진다.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국가별 호환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뭐 한국에 있는 갤럭시 폰을 중국에 가져와가지고 중국의 앱을 깔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호환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 느려요. 언어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냥 발열이 되게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서 샀었던 갤럭시 폰을 중국에 가져와서 도잉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국 틱톡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한 3분 만에 발열이 엄청 심하게 돼요. 그런 현상이 있었다. 다만 저도 정확하게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은 이러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 아이폰을 하는 걸로 전 세계에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폰으로 했는데 아이폰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아이폰을 쓴다면 계속 우직하게 하나만 폰 사용한다는 점. 결코 막 아이폰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참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지만 그냥 바로 넘기겠습니다. 아무튼 노 코멘트. 저는 가성비 있는 핸드폰을 좋아하는 거고 안정성이 돼 있는 핸드폰, 그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화웨이 쪽이죠. 화웨이가 R&D 투자에 말도 안 되게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분야에 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 그 선전 쪽에 새로운 R&D 그 센터를 지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3만 명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저도 그거 보면서 정말 화웨이가 많이 미국의 제재를 2021년부터죠. 트럼프 맞나? 아무튼 그때 해가지고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거를 보면은 화웨이가 이제 저희가 한국 입장에서는 핸드폰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화웨이가 전기차까지도 갖고 또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블루투스 이어폰, 뭐 핸드, 노트북 다양한 쪽으로 다 갔습니다. 거의 저는 삼성전자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무엇보다 뛰어난 분야가 있다면은 네트워크 장비, 뭐 6G라고 하죠. 6G, 뭐 5G가 아니라 뭐 6G랑 그다음 자율주행 관련된 그다음에 AI에 지금 이제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뭐 AI 또는 뭐 AI 관련된 AIoT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IoT가 아니라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R&D 센터를 구성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스포드 맞나요? 그 옥스혼인가? 뭐 아무튼 그런 그 화웨이 그 R&D 캠퍼스 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캠퍼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예쁩니다. 진짜 안에 이제 계속 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국가 안에 뭐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 화웨이라는 엄청난 또 다른 소국가가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기서 이제 계속 지속적인 뭐 특허도 만들고 새로운 이제 R&D도 구상하면서 또 해외에 있는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채용하려는 그런 것들도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뭐 4억 원, 연봉을 4억 원에 이제 데려올 거라는 그런 CEO의 그 발표도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어떠한 사업들을 구현하지 않을까, 구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또 신기한 거는 중국 정부도 쌍수 들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니까 뭐 승승장구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뭔가 백업이 있으니까 정부가 뒤에서 이제 도와주겠다 하는 거니까 참 좋게 보이죠. 그리고 화웨이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거를 또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고요. 이런 점에서는 뭔가 중국의 그 한번 하자 하면 으쌰으쌰 하는 마인드가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저도 그 화웨이 내부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똑같아요.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뭔가 이제 회사 안에 사내 정치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서로 이제 KPI 때문에 욕심내거나 아니면 훔치는 경우도 있고, 기술 팀끼리 뭐 아니면은 부하 직원의 그 모든 노고를 자기 걸로 다 돌려버리는 등 그게 좀 더 심합니다. 한국도 심하긴 한데 중국도 만만치 않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그냥 동북아는 다 똑같아요. 일본 욕할 거 안 됩니다. 한국 욕할 거 안 됩니다. 중국 욕할 거 안 됩니다. 그냥 비슷해요. 아시아에는 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미국도 생각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욕심이랑 그 다음에 뭐 통수랑 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025년 이제 그거가 있죠. 바로 워카우라 해가지고 국가 공무원 시험을 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국가 공무원을 약 300, 이번에 2025년 이제 국가 공무원 그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중국에 약 341만 명 정도가 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 86대 1 합격률을 보인다고 하네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뭐 중앙기관이랑 그 직속기관은 2025년 공무원 채용 관련돼 가지고 심사 작업을 202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중국도 지금 취업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의 취업난이 장난이 아닌 것처럼 중국도 취업난이 장난이 아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가을 시즌에 맞춰가지고 채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와가지고 그 대학교에 캠퍼스에 가가지고 이제 뭐 전시회 스타일로 부스를 차려가지고 이제 채용을 하는데 그걸 보면은 진짜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이 그 뽑는 걸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임금도 말도 안 되게 낮고, 지금 보시면은 임금도 무엇보다 낮고, 근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인산인해를 이뤄요. 줄이 끝이 없어요. 와, 그거 보면서 진짜 중국의 그 젊은이들도 열심히 산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건너가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이 해당 자료는
이제 그 어떤 항공사의 면접 시간이거든요. 그때 면접 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원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되게 감사함이 느껴져요. 저도 지금 나이가 많긴 꽤 있는데, 와,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채용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늘 느끼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겠지만은 지금 뭐 일본, 뭐 한국, 중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다들 힘들어요. 네,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다들 힘든 시즌입니다. 지금 졸업하는 분들이 아마 내년도 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뭔가 미리 커리어를 쌓거나 이력서에 뭔가 한 줄이라도 더 넣을 정도의 활동을 하시거나 스스로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나는 뭘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블로그라도 하세요. 네, 저처럼 블로그 막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 거 블로그 보시면은 엉망진창으로 막 쓰는데 뭐라도 깨작깨작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낳습니다. 다만 저처럼 하는 경우에는 좀 확률이 낮겠지만은 본인이 원하시는 어떠한 제품이라든가 산업 분야 관련돼 가지고 쭉 글을 쓰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